2010년대 초 불거진 유럽발 경제위기. 그 핵심으로 지목된 나라가 바로 그리스와 스페인입니다. 그중 스페인은 1인당 GDP 기준으로 우리와 매우 비슷한 수준인 국가인데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서유럽 5대 강국으로 꼽히는 스페인이지만 높은 실업률과 침체된 경제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스페인 언론에서는 한국을 조명한 기사가 유럽 권역 중에서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스페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자신들과 비슷한 경제 수준인데 견실하게 상승하는 국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기사를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제목은 한국의 기적, 가나보다 가난했던 그들이 스페인을 능가하기까지. 한국은 1인당 소득 3만 달러의 장벽을 넘었다. 이는 경제학자들이 완전하게 발달된 경제로 간주하는 소득 수준. 이런 성취로 가는 길은 97년의 외환위기처럼 힘들고 울퉁불퉁했던 것들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수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 선진국 클럽에 가입했으며 그리고 스페인까지 넘어섰다. 골드만삭스 그룹의 경제학자들은 경제적 격변이 있지 않는 한 한국이 3만 달러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1인당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의 성취는 더 놀랍다. 국가 간 물가 차이를 보정한 수치인 PPP. 이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진작에 3만 달러의 장벽을 뛰어넘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나라의 경제사는 지난 수십 년간 큰 성공을 거뒀다. 한국의 재벌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개선할 부분도 차고 넘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국 경제에 기여한 부분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기사도 한국 경제의 도약에는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 집단의 기여가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1957년 가나와 한국은 비슷한 1인당 소득을 올리고 있었고 두 국가 모두 제조혁명을 강조했지만 현재 양국 간의 차이는 비교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1960년대 한국은 부패한 나라였고 불안정했으며 서구의 원조에 의존했다. 그러나 겨우 20년 만에 한국은 서구 국가가 100년 동안 이뤄낸 산업 변화를 만들어냈다. 한국은 경제개발을 하면서 화학 및 중공업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쳤다. 과거 이러한 한국의 정책은 일본을 모방한 것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국을 모방하는 전략을 취한다. 국가 전략에 따라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중장비, 전자 및 조선 산업들이 성장한 반면 이들 부문에 투입되는 자원에 대한 장벽은 철저하게 낮춰졌다. 이러한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 한국의 대기업 집단인 재벌이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 기업은 지배적 위치와 자본력으로 막대한 투자와 혁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었다. 근본적으로 내수 시장이 작은 곳은 경제 발전을 하기 어려운 토양입니다. 중국과 같은 나라의 경제 발전과 우리의 경제 발전은 그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것. 기사는 이를 극복하는데 수출 지향성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일군의 전문가들은 국제무역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기적을 분석하기도 한다. 이 나라는 자급자족 농업에서 완전한 산업 모델로 눈 깜짝할 사이에 변모했다. 1960년에는 수출된 제품의 35%만이 가공제품이었지만 1995년에는 그 수치가 96.9%에 달했다. 한국은 수출 지향성 경제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이 나라는 결과적으로 무역정책을 통해 수출 확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몇 년 후 관세 철폐를 포함해 수출 진행에 중점을 둔 38개 정책을 채택했다. 지속된 수출 장려책으로 한국의 기업들은 기계, 기술, 공장 등의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핵심 부문의 생산성은 더욱 향상되어 갔다. 반면 가치체제 하에서 전 세계 관세는 꾸준히 인하되었다. 이는 한국 상품들의 선진국 침투력을 높여줬다. 오늘날 한국의 수출은 GDP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3만 달러의 달성은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의 역사 중에서도 새로운 이정표로 기억될 것이다. 이 아시아 국가는 1994년 1만 달러, 2006년 2만 달러를 처음 달성했다. 한국은 3만 달러의 장벽을 넘어서면서 스페인을 추월했으며 그들을 가두었던 1인당 2만에서 3만 달러의 틀을 스스로 파괴했다. 이는 단지 극심한 가난으로부터 35년이 조금 넘은 기간일 뿐이다. 가격 왜곡 효과를 제거한 PPP 소득은 더 놀랍다. 1970년 한국의 PPP 소득은 2,496달러였고 스페인은 13,891달러였다. 2016년에 이르러 한국이 3만 5천 달러를 돌파했을 때 스페인은 32,796달러였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가끔 저는 이러한 성공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성공이라는 기억은 워낙 강렬하게 남기 때문에 과거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는
수출 못지않게 내수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과거 성공의 반작용으로 탄생한 여러 사회 문제들, 이런 것들도 우리 안에는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성공을 이뤄낸 한국인들,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또 다른 성공 신화가 만들어져 가길 바라봅니다.